안녕하세요. 경제 수학의 핵심을 파고드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요, 미분에서 정말 강력한 도구 중 하나를 알아볼 건데요. 여러 함수가 마치 사슬처럼 엮여 있을 때 사용하는 것, 바로 합성함수의 연쇄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도미노를 톡 건드리면 중간 도미노를 거쳐서 저 멀리 있는 마지막 도미노까지 쓰러지잖아요. 이 연쇄적인 반응의 최종 결과, 그러니까 맨 처음 변수가 맨 마지막 변수에 미치는 그 순간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딱 잡아낼 수 있을까 하는 흥미로운 퍼즐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도미노 퍼즐에 대한 아주 멋진 해답을 이제 공개할 시간입니다. 수학자들이 찾아낸 마법의 공식, 바로 연쇄법칙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쇄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있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미분하는 방법이에요.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단계별로 착착 나눠서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화면에 딱 보이는 이 공식 dz분의 dx는 dz분의 dy와 dy분의 dx의 곱이다. 이게 바로 연쇄법칙의 심장입니다. 형체도 아주 직관적이죠? 그럼 이건 그냥 복잡한 걸 간단하게 쪼개서 본다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네, 정확합니다. 이 공식의 진짜 재미있는 점은요, 마치 분수 계산할 때 약분하듯이 가운데 껴있는 이 dy항이 서로 싹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녀석이 두 개의 사슬을 딱 연결해주는 고리가 돼서 결국 dz와 dx를 직접 이어주는 거죠. 좋습니다. 이론만 들으면 좀 막연하죠? 이제 이 강력한 공식을 우리 손에 익혀볼 시간입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유용한 무기인지 한번 같이 정복해보죠. 자, 이 함수 좀 보세요. 와,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무려 17제곱이나 해야 돼요. 이걸 언제 다 전개해서 미분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연쇄 법칙이 있으니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연쇄 법칙으로 아주 간단하게 딱 3단계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저 복잡한 괄호 안 덩어리를 그냥 y라고 둬버리는 거예요. 치환하는 거죠. 그럼 z는 그냥 y의 17제곱. 아주 간단해지죠? 이걸 y에 대해 미분하고요. 두 번째, 아까 y라고 뒀던 그 식을 원래 변수인 x에 대해 미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결과를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게임 끝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 z를 y로 미분하면 17 곱하기 y의 16제곱. 간단하죠? 두 번째, y를 x로 미분하면 2x 더하기 3. 이것도 뭐 기본 미분 공식이잖아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 두 조각을 그냥 착 붙이기만 하면 돼요. 아까 y자리에 원래 식이었던 x제곱 더하기 3x 빼기 2를 다시 쏙 넣어주면 짜잔, 최종 답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복잡했던 미분이 정말 간단한 조립 과정으로 바뀌었죠. 이게 바로 연쇄법칙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복잡한 수학 문제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천만에요. 지금부터 이 연쇄법칙이 경제학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이 회사의 총수입, 즉 R은 당연히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 즉 생산량 Q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생산량 Q는 또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 즉 노동애를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보이시나요? 노동이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그 생산량이 다시 총수입에 영향을 주는 이런 연쇄적인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 더 뽑으면 우리 회사 매출이 대체 얼마나 오르는 거야? 바로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연쇄법칙이 아주 명쾌하게 내려줍니다.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노동애를 조금 바꿨을 때 총수입 R이 얼마나 변하는지, 즉 dr by dl은요, dr by dq와 dq by dl을 곱한 것과 같다는 거죠. 방금 전 수학 문제가 현실의 경제 모델로 그대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 수식이 더 흥미로운 건 각 부분이 다 의미 있는 경제 용어라는 거예요. dr by dq? 이건 뭐죠? 물건 하나 더 팔 때 늘어나는 수입, 바로 한계 수입, MR입니다. 그럼 dq by dl은요? 직원 한 명 더 뽑았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 그렇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 MPL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한 최종 결과 DR by DL을 우리는 경제학에서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 즉 MRPL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숫자 하나가 우리 회사의 다음 직원을 뽑는 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그냥 복잡한 수학 공식인 줄만 알았던 연쇄 법칙이 미분 문제를 쉽게 풀게 해주고 심지어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돕는 걸 보셨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재밌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정리해볼게요. 첫째, 연쇄 법칙은 언제 쓴다고요? 네, 함수 속의 함수를 미분할 때 씁니다. 둘째, 어떻게 푼다고요?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미분들의 곱으로 사슬처럼 연결해서 풉니다. 셋째, 핵심 공식은 dz by dx는 dz by dy 곱하기 dy by dx.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수학이 아니라 노동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처럼 다단계의 관계를 분석하는 강력한 경제 분석 도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한번 경제학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노동, 생산량, 수입 관계처럼 여러 단계로 얽혀있는 또 다른 경제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배운 이 연쇄 법칙이라는 렌즈로 한번 우리 주변의 경제 현상들을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